네, 이번 시간에는 원포인트 특강으로 5월 16일에 시행되었던 행정사 시험에서 행정학 과목 중에 좀 유의미하게 볼만한 문제들을 몇 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응시하였고 특히 공공기관 행정학과 좀 유사한 방향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옴부즈만입니다. 행정 통제에 있어서 A급 중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1번.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은 언제 시작됐다, 어디서 시작됐다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는데 연도는 필요 없습니다. 연도에다가 뭐 조작을 하거나 하는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스웨덴 가볍게 눈에 발라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사실 거의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 2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서 언론을 통해 공표한다. 이런 것들이 목적이죠. 더 알리고 그래서 견제하고 어떤 변화를 시정 조치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이런 것죠. 3번. 자, 옴부즈만은 이제 기능적으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근데 그냥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면 고선지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보통 의회 소속입니다. 입법부죠, 입법부. 소속 차원에서는 독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 업무적인 차원에서 독립을 말하는 것이고,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 선지를 좀 상대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4번. 자, 독립적 지위. 기능적으로 독립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해서 시정 촉구, 권고죠.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라, 건의 하면서 결국에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목적이다. 5번. 자, 옴부즈만과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 요게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입니다. 법원이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 권고 취소를 결정한다. 자, 취소가 틀렸습니다.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건 시정 조치, 권고, 건의, 끝. 이게 답니다.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취소를 하거나 혹은 뭐 공소 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옴부즈만의 어떤 역할, 선을 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옴부즈만은 사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이라고 나오면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기본적인 옴부즈만 형태를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우리나라라는 말이 나오거나 혹은 국민권익위원회라고 명시되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옴부즈만은 기본적으로 의회 소속입니다. 의회.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소속적으로.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행정부에 들어가 있는 형태. 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예외적으로 직권조사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세 번째, 옴부즈만은 입법부, 사법부까지도 그 통제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행정부만,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입법부와 사법부는 그 안에 이런 옴부즈만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차이점 세 가지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옴부즈만이든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이든 공통점, 소제기, 그러니까 소추권은 없다. 소제기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무효 주장 혹은 취소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예비 타당성 나왔습니다. 예타 같은 경우에도 종종 출제가 되고 특히 공기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빈출되는 좀 그런 주제입니다. 1번, 대규모 사업, 그 타당성 분석, 그에 따라서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자, 2번, 이것도 제도인데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근데 사실 이 연도를 정확하게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지도 못할 뿐더러. 왜?
어차피 이런 연도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는다. 이거 가지고 장난쳐봤자 다른 선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3번 한국개발연구원, 조세행정연구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떤 지정된 전문기관이 수행하겠죠. 넘어갑니다. 뭐 세모를 치든. 다음에 5번부터 보겠습니다. 5번 이전부터 역시도 연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총사업비 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총사업비 관리 제도가 어떤 건지 정도만 책을 찾아보시는 정도면 되고, 자, 4번 정책성 분석을 배제하고 경제성 분석에 집중한다라는 게 틀렸습니다. 자, 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리를 해 놓았는데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동시에 다 같이 갑니다. 경제와 정책이 동시에 다 들어간다. 배제한다는 게 아닙니다. 경제와 정책 분석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일반 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교도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포인트입니다. 분석인데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예타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정책 이 두 가지를 하고 기술적 타당성은 조사하지 않는다. 오로지 정책적인 목적, 의도, 방향에 어떤 부합하는지, 또 그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얼만큼 효과가 있고 혹은 뭐 합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고, 타당성 조사는 이제 경제성은 들어가고 좀 더 세부적인 수준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기술적 타당성이 들어갑니다. 정책적인 고려는 하지 않는다. 타당성은. 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시행기관이 정말 그 어떤 비용의 합리성, 수지타산을 따지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 예타는 기재부가 중앙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 정말 거국적인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타와 일반 타당성 조사의 비교, 이제 어떤 분석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심화로 조사 주체, 기재부냐 해당 시행기관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시험이 출제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책적 분석도 하냐,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하냐 마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선제화 되는 거지,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오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간단하게 이제 바른 선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허츠버그의 이제 두 가지 요인 나오죠. 이건 제가 강조했는데 바로 나와야 됩니다. 정답 1번이죠. 인정감. 허츠버그는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 다른 말로 위생 요인은 이제 불만 요인,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이죠. 잘 구분하셔야 되고, 다른 것들은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보면 와닿는다고 했지만 조심해야 될 거, 인간관계와 승진이라고 했죠. 요거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 대인관계, 왠지 사람의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족 요인일 것 같고, 승진, 조금 무력적인 거다 보니 불만 요인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인간관계, 대인관계는 이런 뭐 지위, 안전, 감독, 관행과 같이 그 근무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승진은 성취, 인정받고, 인정받았으니까 승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성취감을 느낀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성인지예산제도. 요것도 제법 잘 나오는 주제이고, 자, 연도 알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예상 집행을 추구한다. 왠지 이 남녀 평등을 위해서 좀 여성에 집중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구가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남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죠. 둘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이 아니라 이게 틀렸습니다. 3번 예산서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상식적으로 와닿으면 돼요.
성평등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럼 기대 효과라든지 목표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분석도 하겠죠.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다음에 정책 결과, 과정 동시에 추구한다. 그렇게 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성주류와의 적용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예산 변화를 추구한다. 성주류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정답을 골라내면 되는 것이고 성인지 예산 제도라는 것은 이제 남성, 여성 각 성별에 미치는 영향, 예산이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이렇게 잘 분석을 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자,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중립이 아니라 성인지, 성에 대한 정말 인지, 그다음에 성주류 예산. 평등이라고 해서 중립이란 단어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성중립적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 예산, 성주류 예산이다. 요 단어만 정확하게 챙기시면 되고 국가재정법에 명문화된 게 세계에서 최초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 최초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봐놓으셔야 됩니다. 자, 네 문제를 한번 봤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공시든 그 공기업의 전공 시험이든 이 부분들은 반드시 관련 내용 발췌독 하셔서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